이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시크릿 노트가 처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알려주는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삼성과 대우의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거고요. 지금은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간단한 저희가 앞으로 시크릿 노트와 기존에 있는 그동안 해왔던 재정관리라든가 자산관리의 차이점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시크릿 노트가 보시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받으시는 분은 이걸 처음 받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단답해 주시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94 숫자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이 기존에 아카데미를 조언해을 했었어요. 근데 94를 처음 보신 분 중에 어떤 숫자인지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면 어떤 숫자? 혹시 이 이사장님? 그냥 느끼시는데 어떤 숫자일까요? 우리 이사장님 옛날에 혹시 학점 평점 아니세요? 그런 네. 그러면 부자도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의 퍼센트 어느 언론사에 나왔는데요.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자, 3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처음 보신 분 중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35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떤 숫자세요? 사귀었던 여자친구 숫자 35. 예, 35. 아,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네. 35 보시기 바랍니다. 35는요, 그 94% 중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네. 근데 안타깝게 60%는 부모님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떤데요? 좀 있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나도 되고 싶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러기 위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부자들의 평균 공통 습관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시간 관리하고 재정 관리.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항목이죠. 어떤 걸로 보이세요, 혹시? 네, 써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플래너입니다. 플랜클린 플래너라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플랜클린 플래너는요, 바로 시간 관리를 위해서, 목표 관리를 위해서 쓰고 계시는데, 플랜클린을 왜 쓰시죠, 혹시? 편안하죠? 왜 쓰시나요? 목표 시간 관리. 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플랜클린은 재정 관리는 안 됩니다. 재정 관리용으로 많이 쓰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을 지키는 책, 하우스키핑북이거든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계부가 집을 지키는 책이네? 라고 느끼. 왜?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계부 외에 재정 관리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자, 동영상 잠깐 보시죠. 인불황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서겠죠. 올해 가계부 판매량이 20%나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가계부는 물론이고 가계부 쓰는 법까지 첨단화돼 가고 있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지금부터 그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거실 창문마다 포장용 에어캡이 붙어 있습니다. 난방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얼마 줄이세요? 네, 한 6만 원 정도요? 빈 병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이 다시 가계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돈은 통장에서 빠지고, 그래서 올해는 큰 마음 먹고 가계부 좀 한번 써보려고요. 인기 상품은 이미 품절입니다. 이렇게 주부들이 가계부를 다시 펼쳐든 데는 위축된 소비 심리와 함께 앞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7살 김성란 씨의 33년 전 가계부를 펼쳐보니 1980년 세뱃돈이 900원, 두부 한 모에 80원이었습니다.
두부가 지금은 1,500원이에요. 거의 한 20배 정도 올라가 있죠. 김 씨는 특히 가계부 작성엔 요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쓴 돈을 적기에 앞서 주 단위로 예산을 짭니다. 소비 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한두 번의 소비 지출로 이 소비가 무너지면서 쓴 돈을 적을 때도 매달 쓰는 고정비와 그렇지 않은 변동비를 나누고 주거비, 경조사비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 등 첨단 가계부도 등장했습니다. 지출 항목을 입력하자 위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동 분류가 되거든요. 자동 결산까지 해줍니다. 각종 금융상품과 카드 사용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떤 보험은 조금 너무 많다. 줄여야겠다. 다시 한번 보고. 한때 사라지다시피 했던 가계부가 불황 속의 첨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혹시 이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이게요, 2000년도, 2003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예요. 올해 3월달 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가격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매출이 많이 올랐죠, 가격 매출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크릿노트를 내놓게 됩니다. 시크릿노트는 보시다시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부자들의 공통속관하고 일단 공통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크릿노트 원래 메인 노트는 종합재정관리입니다. 이 안에는 가계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가계부에 없는 것이 있다면 자산을 하나 필요하고 꿈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로 종합재정관리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시크릿노트 파켓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와 플러스 일반적인 수첩이나 다이어리 없는 금전관리까지 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포켓으로 일반적인 시간 약속이나 금전관리를 하셔서 메인 노트인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자신의 자산 운영을 하시면 두 가지를 다 관리할 수가 있으신 거죠. 기존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가계부나 대표적인 가계부 보시면 이렇게 형태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없는 것이 있다면 날짜를 있어요. 지금 이건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8월달이잖아요. 저희는 날짜가 없어요. 바로 만약에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8월달부터 하시는 분과 1월달부터 하시는 분 사이가 차이 나겠죠. 저희는 아무 때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보시면 대표적인 가계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또 생명회사에서 만든 가계입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가장 많이 성공했던. 그런데 보시면 안에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주간 단위로 단순 기록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왜 많이 안 쓸까요? 바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절약이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절약이 안 되니까 한 하트가 쓰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격으로 쓰는 목적이 뭐죠? 절약하고 뭔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건데 안 되니까 꾸준히 작성도 어려운 거죠. 바로 분석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리하고 틀리게 재정 관리는 자기가 목표한 금액이나 어떤 것이 보달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10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이든.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로 보이시죠? 혹시 처음 오신 분? 그냥 여자 편이죠. 그죠? 네. 어떻게 보이세요? 네. 불리한 음악 좀 그러더라.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떤 네. 그냥 여성의 가슴처럼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이게 뭘 보이세요? 네, 전지현 사진이죠. 전지현 사진. 얼굴을 보시니까 이제 드디어 사진 나오시는데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 달입니다. 한 달. 아까 보여드렸던 한 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지현은 보이시나요? 네. 그럼 전지현 얼굴이 보였을 때 얘기고 전지현의 매력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혹시 전혀 못 느끼시죠? 분명히 전지현이긴 한데 자, 다르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떠세요? 전지현 맞습니까? 네. 전지현의 매력을 느끼시나요? 그죠? 그 차이예요. 저희는 한 달이 한 장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세계 어디를 돌아다니셔서 어떤 걸 보여도 한 장에 한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한장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가 가능하고요. 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그래서 이거 쓰신다면, 시크릿을 작성하신다면 효과를 보시겠죠. 재밌습니다. 계획 키울 수 있어요. 저희는 단순하게 한 달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방식은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한 달이에요. 약간 전지현 사진을 좀 약간 생각해 보시면 사진을 생각하시면 분명히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것이 한 달이에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신 분들은 뜻하실 거예요. 새로운 양식의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아까 말씀드린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것이 한 주입니다. 한 달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이 저희만의 특징이에요. 여기가 긍정관리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이것이 1년입니다. 본인의 자산을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평가 분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10년 계획을 구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화돼서 그것이 실질 계획을 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주, 한 달, 1년, 10년 모든 게 다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크릿 노트의 비밀인 거예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고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가까이를 이 책이 나오기까지 100번의 수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거기에 그 외에 목표 관리라든가 후인수리라든가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공신한 것도 있고요. 저작권 책을 등록을 했는데 추가로 저작권 몇 가지 더 진행하고요. 특허도 또 BM 특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냈을 때 동아일보에서 어느 기자분이 연말에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알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서점에 내놓지 않고 옥션에 내놨었는데 옥션에 절반이 났어요. 근데 그때는 엔진을 같았지만 저는 그때 궁금했던 게 그 책을 처음 접하신 분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크릿 노트가 아니라 아이젠 제저반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제 이름을 치면 나와요. 그런데 그 옥션 구매자 중에 95%가 만족을 했어요. 지금의 이 모델보다 훨씬 옛날 모델입니다. 훨씬 안 좋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뭐 한 몇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한 달 써보고 글을 올렸어요. 매년 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내가 3달 써보더니만 재정관리, 이거는 가계부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재정관리부터 해서 현재 내가 관리하는 동산 전부를 한눈에 보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한국 사람 모두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그때 관리를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시크릿 노트가 그때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전으로 보이시나요? 보세요. 아까 그 사진인데 어떠세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왠지 하늘에 보이긴 하죠? 네, 하늘에 보입니다. 어느 분이 되게 대답하셨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깜빡이 굵직하게 잘 안 보여요. 안타깝네요. 좀 빨리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 강의가 끝나기 전에 좀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빨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좋은 동영상 보셨죠? 현재 가계부 매출이 20% 올라가고 있고 주간 단위로 작성하면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가계부나 아니면 디지털 관리 하시는 거?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해보시기만 하고 계속 안 하세요? 네. 혹시 해보셨어요? 예. 이건 죄송한데 선물이 없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저도 해요. 저 똑똑한 가계부라는 걸 다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면요. 카드를 긁으면 바로 떠요.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혹시 그 스마트폰 침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 침해? 안 들어보셨어요? 그건 디지털 침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에 뭔가 내가 쓴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저장하신 분 중에 3개월 전에 대체 얼마나 내가 흑자를 하고 적자를 하는지 기억하시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저번 주에 내가 얼마를 썼지?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네. 이제 공감하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항상 이제 좀 네. 고마워합니다. 저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이 호흡이 중요해요. 네, 감사하고요. 지금 어떠세요? 이현지 연원님? 잘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즘은요, 평가 분석이 그전에는 된다? 안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메타인격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게 메타인격 사고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아니 왜 2014년 스마트폰 시대인데 가격 판매량이 올라가지? 네. 재정 관리와 시간 관리는요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읽을 책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 스마트폰 저장했다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영화를 세세하게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와 정말 밀접한 내가 부자가 되는 내가 소공자가 되기 위한 관리 두 가지 뭐죠? 시간 관리, 재정 관리. 그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해서 나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메타인적 사고예요. 네. 근데 메타인적 사고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해줄 수 있느냐? 둘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죠. 둘 다 해줄 수 있는. 특히나 재정 관리는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자들의 공부습관, 재정 관리와 시간 관리를 저희는 한꺼번에 해결해요.